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입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대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사항을 좀 말씀드리려 왔습니다. 중대하다는 것은 지금 정개특위와 획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방식이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이라는 겁니다. 헌재 결정이 위헌이 나서 그 위헌 결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작업이, 획정 방식이 헌법에 위헌된 위헌이라고 한다면은 이는 참으로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농이 상생하는 선거구 획정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촌을 희생시키는 위헌적 선거구 획정 작업을 중단하라. 구시구 분할을 허용하여 헌법재판소가 선언한 도농 2:1 상생의 선거구 획정을 결단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금에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방안은 선거구 조정의 피해를 고스란히 농어촌 지방에 전가하는 지극히 수도권 중심의 나쁜 선거구 획정 방식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역행하는 위헌적 선거구 획정 방식임을 경고하고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합헌적 선거구 획정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지역 선거구 조정 방안은 잘 아시는 대로 수도권에서 10석 내외를 늘리고 그 수만큼 농어촌 지방의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현행공직선거법의 자치구 시군 분할 금지 원칙을 금과 옥조로 삼고 수도권은 상한 초과 선거구를 분구하고 농어촌 지방은 하한 미달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단순 분구 통폐합 획정 방식을 채택한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선거구 획정 방법은 인구 편차에 도농 역전을 초래하여 위헌 논란 등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세계적 추세나 입법례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편차는 2:1이 적절하므로 현재 인구 편차 3:1 범위 내에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 가운데에 30만 명 전후의 선거구는 그 인구수를 상한인 28명 이하로 줄이고 11만 12만 명 전후의 선거구는 하한인 14만 명 이상으로 늘려서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개특위나 획정위에서는 지금 현재의 그와 같은 결정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선거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시군 분할을 금지한 상태에서 단순 분구 통폐합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바람에 엉뚱하게도 수도권에는 15, 16만 명 인구의 소규모 선거구를 양산하고 농어촌 지방에는 20만, 21만, 23만 명의 거대 선거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도농 간에 수도권과 농어촌 지방 간에 선거구 인구수가 역전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한을 초과한 수도권에
인구 30만 8,395명의 A 선거구, 또 28만 8천여 명의 B 선거구를 분구하게 되면 인구 15만 4천여 명 또는 14만 4천여 명의 선거구가 각각 둘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선거구를 2석, 3석 줄여야 하는 경북의 경우는 11만 명 규모의 C 선거구와 12만 명 규모의 D2 선거구를 합쳐서 23만 명 규모의 선거구가 하나가 되고, 또 전남의 경우에는 16만 2천 명 규모의 선거구와 9만 2,900여 명의 선거구를 합쳐서 인구가 무려 25만 5천 명의 선거구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도권에는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 20만 9,209명에 훨씬 못 미치는 소규모 선거구가 마구 생기고, 농어촌 지방에는 20만 9천 명의 평균 인구수를 상회하는 선거구가 이곳 저곳에 여럿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은 선거구 인구수가 1, 즉 하한 14만 명을 상회하게 되면 합법 선거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를 상회하고 심지어는 상한에 근접한 인구수의 거대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도농상생의 2대1 인구 편차 결정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의 표의 등가성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위헌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작금의 선거구 획정 조치가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위헌 상태를 초래하는 우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헌적 선거구 획정은 정계특위와 획정위가 자치구 시군 분할 금지의 도구마에 빠져서 별 문제의식 없이 단순 분구 통폐합 방식을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자치구 시군 분할 금지의 우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리적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적으로 표의 등가성이 요구되고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가 헌법 문제로 등장하면서 구시군 분할 금지는 이제 합리적, 합헌적 선거구 획정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엄격한 인구 비례를 요구하는 현대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구 획정에 행정구역의 분할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외에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많은 나라에서도 의회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구시군 분할을 매우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자치구 시군 분할 금지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 폐지가 다소 시기상조라면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구시군 분할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자치구 시군 분할을 허용하는 경우에 앞에서 본 수도권의 30만 8천 명 규모의 A선거구를 분구하지 않고 인접한
15만 9천 명 규모의 제2선거구와 통합해서 A선거구의 일부 5만 명 정도를 분할해서 제2선거구에 속하도록 선거구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선거구를 늘리지 않고 또 늘리지 않으면서 농어촌 지방의 선거구 하나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A선거구와 제2선거구는 원래 하나의 선거구였습니다. 통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급적 수도권의 선거구 증가를 억제하고 최소화한다면 지금 여야가 논란하고 있는 지역구 의석수 논란에서 벗어나 지역구 246석 정도로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시군 분할 금지를 전제로 한 단순 분구 통폐합 방식의 선거구 획정은 만약 그대로 강행하게 된다면 우리 의회사, 의정사에서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계특위,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를 비롯한 선거구 획정 관계기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도농 상생 2대1 인구 편차 결정의 취지를 되새겨서 자칫 위헌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작금의 선거구 획정 방식을 중단하고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수도권과 농어촌, 도시와 농촌이 모두 승복할 수 있는 도농 상생의 합리적 선거구 획정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선거구 증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농어촌 지방 선거구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농어촌의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인근 시군을 적절하게 또 최소한으로 통합해서 하한을 상회하는 인구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된다면 합법적 선거구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도농 상생 선거구 획정의 기본이며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합리적 선거구 획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 정계특위위원장 및 정계특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관,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간곡한 마음으로 도농 상생 합리적 선거구 획정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방식의 결과물은 도시는 2, 농촌은 1로 상생하는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역행해서 도시 1, 농촌 2의 위헌적 선거구 획정이 될 수 있다. 참으로 중대한 사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